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돌아보겠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업종별 분위기도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증시 분위기 사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563포인트고요. 어제 종가가 2,548포인트입니다.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차이가 15포인트죠. 우리 체감은 사실은 15포인트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사실 별로 하락하지 않은 게 체감적으로는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보다는 실제 지수의 하락은 좀 덜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까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수만 좀 놓고 보면 2,55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크게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분명히 종목별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덜 하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변동폭은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면서 박스권이 얇아지고 있죠. 박스권이 지난달, 그러니까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은 2,550포인트 정도에서 2,650포인트 정도, 그 전에도 비슷했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권이 한번 낮아졌죠. 2,500에서 2,600으로 박스권이 낮아졌고 지금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이 더 얇아졌습니다. 2,55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30포인트 정도 사실 박스권의 깊이가 50포인트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박스권이 좀 얇아진 게 한 가지 움직임이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61선과 121선 사이에 좀 답답하게 갇히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실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월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563포인트였고 월요일 날 2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584포인트였습니다. 이 체감적으로 좀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는 게 월요일은 상승을 했는데 화수목 3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체감이 최근에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락했을 때의 그 하락 포인트를 따져본다라면은 화요일은 2.37 포인트, 퍼센트가 아니죠. 2.37 포인트 하락을 했고 9월 6일 수요일에는 18.84 포인트, 9월 7일 목요일에는 15.08 포인트. 사실 1% 넘게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락한 3일 다 합쳐도 35포인트. 1.5%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하락은 좀 미미했다. 하지만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고 종목별로 좀 차이점이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이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외국인은 지난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매도에 가까웠고 기관은 대체적으로 좀 매수에 가까웠는데 이번 주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 사실 다 매도했고 특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가열찬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 중심에는 금융투자와 그리고 연기금도 굉장히 좀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낮게 유지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거의 뭐 한 보름 이상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줄어들어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8조 6천억, 화요일 7조 5천억, 수요일 7조 6천억, 목요일 8조 3천억입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8조 원대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날이 월요일 날 8조 6천억일 정도로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심리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거래대금이 줄었다라는 걸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좀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은 순매수했고요. 이번 주에 기관은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전기전자에 4,593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이 순매수가 사실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이 삼성전자 순매수가 이번 주에도 많이 했지만 지난주에 더 많이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만에 5,540억 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월화수목 4일 동안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국내 증시를 샀다라기보다는 국내 증시보다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화학 섹터라든지 유통 그리고 금융까지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으로 좀 이 특정 종목으로 좀 많이 매수가 됐고요. 그 유통 같은 경우 그 유통 그리고 금융까지 금융은행주들은 최근에 좀 배당 얘기들 좀 나오고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뭐 부담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가장 큰 그림은 외국인은 샀고 기관 팔았는데 기관 좀 더 많이 팔았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샀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을 주는 부분이고 외국인은 근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많이 산 건 아니고 삼성전자 거의 한 종목만 많이 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그래도 삼성전자 열심히 사줘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뭐 하루 매수한 날이 있긴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만큼 많은 매도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대금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조 원, 12조 원, 13조 원, 14조 원, 10조 원을 계속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거래대금 면에 있어서는 코스피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다. 이평선만 보더라도 코스닥도 뭐 박스권으로 계속 갇혀가고는 있는데 뭐 900포인트 좀 넘는 선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여기가 이 갇혀있는 모습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 사이에 있었는데 코스닥은 51선과 21선 그러니까 이평선이 더 위쪽 최근에 있는 이평선 쪽으로 가 있다는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이 차트상으로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만 열심히 샀습니다. 개인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 동안 계속 개인은 열심히 매수하는 모습. 이것도 지난주와 다른 점이죠. 지난주에 코스닥은 개인은 열심히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샀는데 특히 외국인은 계속 샀고 개인은 계속 팔았는데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이 열심히 매수하는 모습. 수급이 좀 안 좋아졌죠. 뭐 이런 모습들이 지수에도 나타나는 게 지난주에는 대체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코스닥 지수가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수급이 외국인 매수에서 개인 매수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에서는 제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닥에 놓고 와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 이 개인이 일주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놓고 보면 3천억 좀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뭐 745억, 기관은 1260 뭐 1억 뭐 사실 금액이 작죠. 되게 조금 매수를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이틀 동안 에코프로 BM을 이틀 동안 한 9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거의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의 순 매수가 개인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의 순 매수 90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이 순 매수를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최근 이틀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에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고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던 게 IT 하드웨어 쪽에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좀 나왔던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그래도 좀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그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계장비 섹터에 있는 이 종목이 매수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에코프로 BM 샀다 정도로 이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보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단연 화두가 유가였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자발적인 감산 연장 조치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어제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 사실은 어젯밤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의 아침에서 미국 장을 확인했을 때 브렌트유가 $90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정도로 브렌트유 어느새 $90 넘어섰고 WTI $80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
당연히 물가 상승하겠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렌트비, 주거비와 이 개솔린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물가에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9월 달은 좀 무사히 넘어갈 텐데 11월 달 다시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조정을 받았었고요. 처음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래도 기술주들이 상승했었는데 두 번째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니까 기술주들까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중국에서의 애플 관련 이슈들 악재가 터지면서 애플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도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2거래일 동안에 미국 증시에서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도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최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지수보다는 확실히 수급적인 포인트, 업종별로의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의증시도 기술주들 중심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었던 특징 이슈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공조입니다. 이 사우디가 시작을 했죠.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감산은 원래 있었죠. 이 7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제 겨울 되면 좀 잘 팔리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한 소비가, 정유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10월에서 12, 2월 정도까지로 연장을 하면서 연말까지 이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1일 900만 배럴 수준에 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2021년도 6월달 이후에 가장 적게 생산하는 겁니다. 21년도 6월달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안 팔렸죠. 정유, 유가의 이 기름의 소비가 석유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때만큼 가장 이 적은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사우디가 한 10월 정도까지는 자발적으로 감산할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이게 늘어났다라는 것, 감산 유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산 의지가 사실 공격적이구나. 그러면 이게 12월 달까지는 감산을 한다. 그럼 이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8월부터는 러시아가 사우디와 감산 기조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기존에 단행했던 이 원유 수출 물량을 1일 30만 배를 감축한 것들이 이 부분이 23년도 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럼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길래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느냐. 사우디와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23%입니다. 4분의 1이죠, 4분의 1.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인데 4분의 1을 생산하는 나라 두 곳이 이렇게 감산하겠다, 수출 덜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전 세계의 공급 물량들이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 이 두 나라의 유가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이 많이 큰데,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급량 감축 여부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렌트유 같은 경우 90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과연 국제유가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보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계속 올라가서 100달러 훨씬 넘어서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원래 주식도 마찬가지죠. 매도와 매수가 만나면 단기적으로 매도가 이겨요. 매도하는 물량이 매수하는 물량을 항상 이기면서 매도와 매수가 같이 만났을 때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기 마련인데,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게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도 국제유가 상승을 하고 생산이 줄어들어도 국제유가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생산이 줄어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점. 생산은 계속 줄어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생산량을 좀 줄어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소비가 안 늘어요. 소비가 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아직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재고가 감소를 많이 못하고 있고, 이 중국에서도 유가의 상승,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원유 수요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업황도 부진하고 교역량도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간 셰일 기업들에 대한 생산도 늘어날 요인까지, 이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고유가,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도 분위기 좋지 않고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있지만 이게 9월 내내 이루어진다?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100 훌쩍 넘어간다? 이럴 가능성까지는 원유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가가 좀 들썩였었는데 이 부분을 특징 이슈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주 포인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번 주말에 중국 경제 지표들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유가 말씀드렸으니까 유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 상승 추세 얼마나 더 며칠 정도 더 이어질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라면 금리 우려감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 3분기 후반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8월달과 9월달 유가가 좀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 좀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PPI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CPI 이제는 물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됩니다. 유가도 많이 올라 있고요. 금리 우려감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지표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소식들 많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실 아이폰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흔들렸었는데요. 요소수의 수출 중단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슈와 테마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죠.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끝까지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